현대판 장발장이라 소개한 아버지와 아들의 절도 사건. 그 주인공인 아버지 이 씨에 대해 인터넷에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. 저는 장발장 아는 형입니다. 진실을 밝혀야죠. 인천 장발장 저도 실제로 압니다. 마트, PC방, 외상한 곳도 여러 곳이고. 장발장이라 불린 남자. 이 씨에 대한 글을 쓴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낸 이 씨의 지인들이었습니다. 어떤 친구? 와,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왜 현대판 장발장 내용 보면 얘다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. 근데 뉴스 내용 딱 보고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다 봤을 때는 너무 포장돼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. 지금 보도된 게 사실과 좀 다른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틀린 부분이 너무 많죠. 이 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나타난 건 오후 4시 무렵. 식료품 코너에서 사과 6개와 우유 2팩 등을 골라든 그는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아이가 맨 가방에 물건들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는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를 빠져나가려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. 어린아이가 더러우십니다. 아빠도 또 겨울이라냐? 이건 패딩 그런 거거든요. 까지는 쓸까지. 어린 아들을 절도에 동원한 30대 젊은 아빠는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손만 벌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잠시 후 아빠를 대신해 말문을 연 이는 그 12살 아들이었습니다. 너무도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는 아이의 말은 신고를 했던 마트 사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마음마저 울렸습니다.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. 요즘 세상에 바쁜 사람이 어딨습니까? 이 씨가 지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돼 아이가 굶었다는 얘기에 마트 사장은 선처를 부탁했고 경찰은 이 씨 부자를 경찰서가 아닌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.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한 중년 남성이 국밥을 먹던 부자 앞에 봉투 하나를 두고 황급히 자리를 듭니다. 현금 20만 원이 든 돈 봉투였습니다. 마트에 가는데 배차가 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봤더니 아이고 저거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슈퍼에서 음식을 도둑질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 추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준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.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센터엔 이 씨 부자를 돕겠다는 후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. 이번 주부터 전화는 거의 폭세선데 저희 업무가 좀 힘들 정도. 라면도 오고 뭐 옷도 오고 뭐 신발도 오고 이게 뭐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죠.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막이 있다니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? 우리가 만난 이 씨 지인들의 얘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. 병으로 핑계를 냈잖아요. 일단 그거는 솔직하게 거짓말이라 이거죠. 제가 이 자리까지 소개시킨다고 했어요. 소개시켜줘 하는데 얘가 막 약속도 어기고 안 가고 일 안 하다가 일을 못할 정도로 뭐 힘든 상황이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. 일을 안 하고 PC방 가고 10몇 시간씩 같이 게임하고 포트가 아니면 포커 게임 포커머니 그 충전해가.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새벽이든 낮이든 가 있으면 애가 가서 쫓아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.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막 PC방 올라가는 게 보여요. 너 어디가? 아빠 여기 있었어요. 그런 것도 받고.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는 말과는 달리 많은 시간을 PC방에서 보냈다는 이 씨.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의 진실은 대체 뭘까요? 장발장이라는 건 의미가 식료품을 훔쳐다가 아이들한테 먹인 거 아니에요. 진짜 너무 이쁘게 포장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감성팔이를 한 거잖아요. 이게.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놈인데 절도할 거면 굳이 혼자 가지 왜 아이들 이용해서 하는 거야. 안 걸리면 갖고 가는 거고 걸리면 애를 핑계를 대갖고 쟤는 배고파서 해야지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정말 배고파서일까? 이 씨의 지인 중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제가 아는 그 형은 거의 뭐 99%는 연기라고 봐요 저는.
절도 행각이 들통난 후 손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씨의 행동이 연기였을 거라 의심하는 겁니다. 거짓말을 하도 치니까 그때 뭐 애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가 없다 한 번만 도와줘라 했는데 그때 10만 원인가를 빌려줬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스포츠 토토 하려고. 우리가 만난 지인들은 그의 절도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차에서 잔돈을 다 가져갔더라고요. 그런 점이 한 번 있고 일을 하다가 한적한 데다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든 점이 있어요. 10,000원짜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. 1,000원짜리 그대로 다 있고. 2번이나 택시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. 모두 이 씨가 가까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. 블랙박스에도 이 씨 외엔 아무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설명을 해봐라. 고개 숙이고 해 이러고 있어요. 어떻게? 그냥 이러고요. 그는 택시 기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운전보다는 손님들이 흘리고 간 휴대전화를 챙겨 파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. 손님이 술이 좀 취해서 잠들었는데 손에 핸드폰 쥐고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해서 떨어뜨렸다 이런 말도 저한테 했었고 그리고 또 그거 갖다 팔아서 자기 생활비로 쓰고 오늘은 뭐 3개인가 4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 한 일주일 쉬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도 했었죠. 이게 다 사실일까? 먼저 이 씨가 자주 다녔다는 PC방부터 찾아갔습니다. 광고를 들어왔었죠. 여기서 게임을 하다가 도망을 가서 그러니까 먹튀식으로 사용요금이랑 뭐 먹은 거 다 한 1인당 한 2만 원 정도씩 다른 가게에서도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한테. 이 동네는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는 저희도 좀 알고는 있었고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죠 이제. 그렇다면 그가 근무했던 택시 회사는 어떨까?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인데요. 라고 아유 양아치 물어보지 마서 우리 해 자꾸 말하니까. 무슨 일이 좀 많이 있었나 보죠? 카드 금액이 이렇게 14,000원 4,200원이잖아요. 여기서 일자를 농하겠어. 그러면 114,200원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컴퓨터를 열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 사람이 이거 얼마짜리라는 거 알잖아요. 인지를 해. 그러면 뺀단 말이에요. 그래 불러놓고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. 그 앞에 숫자를 바꾼다고요? 바꾸죠. 뭘로요? 볼펜으로 평범하게 바꾸고. 볼펜으로? 아주 도둑 성향이 있네. 그가 카드 결제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갖다주는 일이 잦았답니다. 그러다 보니 주변 택시 업계에선 이른바 블랙리스트 기사로 알려졌다는 이 씨.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입금도 미입금 시키고 도망가 버리고. 밥 굶는 어린아들 걱정에 사과와 우유를 훔쳤다는 장발장 아빠. 언론에 소개된 이미지 너머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? 아무래도 이 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.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고요. 근데 원래 저하고 이제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고 네. 걔네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이게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만나 뵙고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? 우선 집 근처 쪽 오시면 제가 그쪽으로 나갈게요.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의 PC방들을 둘러보던 그때 저분이신 것 같은데? 어린 남자아이와 게임에 빠져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. 안녕하세요. SBS에서 왔어요.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아드님이에요? 갑자기 우리를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. 친구들이나 뭐 여기저기서 또 이제 뭐 댓글도 이제 뭐 자기들 멋대로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다 올려가고 뭐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다 올려가더라고요. 저는 그게 아닌데 저 혼자 말하는 거 걔네들하고 몇 명이서 얘기하는 거하고 혼자 만약에 이제 이게 사건이 커지면은 저 혼자 다 이제 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나 함부로 묻는다. 그는 택시 기사로 일하는 동안 회사에 낼 산학금을 일부러 떼어먹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. 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오늘 못 벌었으면 그 다음날 장사가 다 되면 저 추가 입금을 더 입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해 벌이가 적다 보니 산학금을 맞추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두고 간 휴대전화에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. 이제 손님 같은 경우는 모르고 내리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불수익이니까
그냥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.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냥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불행이 생긴다는 자체가 그냥 그게 좀 좋아하고 그냥 뭐 이제 저렴한 거는 뭐 5만 원, 6만 원 뭐 그런 거. 저도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못된 거 인정해요. 그렇다면 어쩌다 아들까지 데리고 절도를 하게 됐을까? 솔직히 아들한테 미안하고 솔직히 좀 아빠로서 솔직히 쪽팔려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이제 사가고 그때부터 이제 사가고 물가고 이제 엄마도 이제 가끔은 술 한 잔씩 먹으니까 내가 이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손주하고 이제 같이 해갖고 이제 내가 당하던 건데. 이 씨는 생활고로 끼니를 굶어 어쩔 수 없이 절도를 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다. 내가 그날은 배가 고파서 그거보다도 애가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래갖고 그것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. 제가 뭐 어려운 거는 솔직히 그런 건 맞는데 이제 그거 이제 한 번 해갖고 이렇게까지 이제 솔직히 탈 줄 몰랐어요. 매달 135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이 씨 가족. 이 씨가 일을 하지 않는 지금 월세와 각종 공과금 등을 제하면 한 달에 66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. 부족하긴 하지만 밥을 굶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 씨. 그도 자신을 둘러싼 이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. 제 수술을 본다고 하면은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. 후원금이 뭐 2천 달러가 쌓여야 돼요.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받는다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.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문득 드는데.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검사 이제 해주신다고 그래갖고 그거 검사해보고 이제 좀 경험이 괜찮아지면 저도 이제 취업해서 이제 일할 생각이고. 후원금은 거절하고 치료가 끝나면 일자리도 찾아볼 거라 다짐한 이 씨. 그는 우리가 생각하던 장발장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던 건 장발장이란 주인공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보여준 많은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. 아직도 굶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. 제가 한번 하면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임신을 하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도로 한 거거든요. 애기가 뭐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래갖고 뭐 다른 건 아니고 고기라도 보내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들 때문에 그렇죠. 애들 때문에 그냥 보낸 거예요. 제가 뭐 딴 데 후원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. 그냥 틈나는 대로 보내려고. 한편의 동화 같았던 이야기. 어쩌다 주인공이 된 한 남자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진짜 미담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는 기적 같은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.